우리가 어느 장소를 여행하다 그곳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며 여행의 즐거움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채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자유여행의 참 재미를 알기 위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조선이 고려를 이었지만 얼마 뒤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 뒤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현재 1000만 인구의 서울이 탄생합니다. 먼저 서울을 둘러보겠습니다. 조선의 물길 따라 둘러보는 서촌답사 1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을 서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운동, 사직동, 효자동, 창성동, 통이동 등의 지역을 서촌이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복궁의 동쪽인 서울의 북촌을 동촌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북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북촌이라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의 기록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청계천 위를 북촌, 아래를 남촌이라 했습니다. 대일 항쟁기에도 청계천 위를 상대 또는 우대라고 불렀고 청계천 아래는 남촌이라 했음을 경성부사 2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촌이란 용어는 언제 사용했을까요? 독립신문 기사에 서촌에는 영국, 미국, 덕국, 벅국, 아라사의 공사관이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의 정동입니다. 성문영의 황학정기에 우대의 5개 활 쏘는 곳을 서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화의 조선의 궁술에서 서소문주의를 서촌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현재 서촌이라 부르는 곳을 북촌 또는 우대 또는 상촌이 더 적합하겠으나 우리는 서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하문로는 조선시대에는 물길이었지만 지금은 차가 달리는 도로입니다. 1920년대까지 자하문로 입구에 금청교란 다리가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상류인 백운동 물길이 지나는 곳입니다. 인왕산에서 발현한 물줄기가 청계천을 향해 지나는 곳입니다. 경복궁에서 서쪽이나 북쪽을 가려면 자하문로에 있었던 금천교를 건너야 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광해군 일기에 인경궁 건설 시 금천교를 궁 안에 둘 것이냐 밖에 둘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세 개의 홍해로 되어 있어 안경다리 또는 금교라 불렀습니다. 1928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하천복개 공사 시에 자하문로에 있었던 금천교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춘풍추우 누백성상 최고의 공예교 신뢰에 희생된 금천교라 되어 있습니다. 철거 당시 다리 위 장식품은 경성부청 안에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성무러란 책에 금천교의 장식품이 경성부청 후원가 통희정의 정원에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경복궁역을 나오면 냇가가 있었고 세 개의 아치가 있는 멋진 다리가 있었다고 상상하시면서 서촌의 또 다른 물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통이동 35번지 일대는 약 19만 제곱미터로 이곳이 조선시대에는 창의궁터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 왕이 살았던 곳을 잠저라고 하는데요. 창의궁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잠저입니다. 먼저 대림미술관 쪽으로 이동하여 창의궁 발굴터였음을 알리는 글씨를 보고 백송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창의궁 자리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조의 손자인 효종 시기로 올라갑니다. 효종의 딸 숙희 공주가 혼인하여 살았던 곳이
장이궁터였습니다. 영조는 왕이 되기 전 연인군이었는데요. 연인군이 11세 되던 해 달성 서씨와 가래를 올리고 궁궐에 머뭅니다. 숙종은 숙희 공주가 살았던 곳을 연인군에게 하사합니다. 그리하여 연인군은 출합하여 이곳에 8년간 머뭅니다. 경종 1년 연인군은 경종의 왕세제로 되었기에 궁궐로 다시 들어갑니다. 영조는 즉위 후 본인이 살았던 이곳에 장이궁이란 궁호를 내립니다. 영조께서는 왕이 된 후에도 이곳 장이궁에 자주 방문하셨기에 영조의 의제와 어필이 있었습니다. 영조 4년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가 세상을 뜨자 이곳 장이궁에 효장세자의 사당인 효장묘를 두었고 영조 28년에 정조의 형인 의소세손의 사당인 의소묘도 둡니다. 이후 정조 등극 후 정조가 효장세자의 양자로 왕위에 올랐기에 효장세자를 진정으로 추성하여 종묘의 영령전으로 이건합니다. 그리고 고종 7년에 안국방에 있던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 사당인 문희묘가 장이궁터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1900년 이곳에 있었던 정조의 형인 의소세손의 의소묘와 정조의 아들인 문효세자의 문희묘 사당은 영희전으로 가게 됩니다. 1908년 향사 이전에 관한 칙령으로 신의를 땅에 묻는 매안을 하고 제사를 없애게 됩니다. 이듬해 이곳은 일제 식민 통치의 대표 기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사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도 그때의 사택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시면 길이 반듯하고 직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골목은 물길처럼 구불구불한 모습입니다. 인위적으로 골목을 나누고 동척의 사택이 반드시 들어서게 하기 위해 구획했던 모습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나무는 흰 소나무라는 뜻의 백송입니다. 백송은 어린 나무일 때는 나무 껍질의 색이 카키색이 드문드문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흰색으로 바뀌는 나무입니다. 이곳에 아주 큰 백송이 있었는데 1990년 여름 태풍으로 인해 넘어져 지금은 어린 백송이 자라고 있습니다. 백송을 잘 볼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안에 큰 백송이 있고 장경궁 안에 백송이 여러 그루 있습니다. 이곳이 장이궁 영역인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또 한 분의 역사적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추사 선생의 증조 부인 김한씨는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부마였습니다. 영조는 후궁인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 효장세자와 화순옹주가 있습니다. 화순옹주는 2살에 어머니 정빈 이씨를 여의고 9세 때 효장세자를 여입니다. 13살의 동갑인 김한신과 결혼합니다. 김한신의 고조부 김홍욱이 소현세자빈 강씨의 복권을 효종에게 상소하다 장살당하면서 살인들에 의해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김한신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글씨를 잘 썼고 서문에도 능했으며 정각에도 탁월했습니다. 부마로 된 후에도 겸손하고 검소했으며 공손했습니다. 이러했던 김한신이 1758년 돌아가시자 화순옹주도 아버지 영조가 권하는 곡기마저 거절하면서 14일 후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 영조 재위 시 사관이 여러 번 화순옹주를 정료로 추승하자는 상소를 올리지만 영조는 거절합니다. 정조 7년이 되었어야 충남 예산에 정료문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영조의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가 서거하고 몇 달 뒤 영인군 시절 영조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인경왕후가 서거합니다. 이어 부마인 김한신, 딸인 화순옹주까지 서거합니다. 하지만 15세인 정순왕후를 맡고 이듬해 경희궁으로 이어하면서 소원해진 틈을 타 사도세자의 이무화변이 한여름에 일어납니다. 2년 뒤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씨가 서거합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 김홍욱, 손홍록, 김홍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욱은 위에서 말씀드렸죠. 김한신의 고조부입니다. 손홍록은 임진왜란시 전주에 있던 조선 왕조 실력을 안위와 함께 내장산 은봉암으로 옮긴 분이고, 김홍룩은 고종과 순종에게 커피 독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 명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동하여 일제가 남긴 문화주택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촌과 북촌의 한옥을 도시 한옥이라 합니다. 일제가 문화라는 포장 아래 지었던 문화주택과 우리의 도시 한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서촌 일대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동척 사택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제가 만든 이런 주택을 문화주택이라 합니다. 북촌과 서촌에서 볼 수 있는 도시 한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북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지요? 조선시대 궁궐 주위에 대감들이 살던 큰 집을 생각하고 오시죠. 하지만 북촌의 한옥들은 별로 크지도 않고 대감이 살았을 것 같지 않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일 전쟁 전후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왜 들어올까요?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들 공사관이 있는 남산 주변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사는 곳에 상하수도, 전기 등의 생활 기반 시설이 먼저 설치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집값, 땅값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선의 부촌이었던 북촌의 양반들은 벼슬을 잃고 종들을 내보내고 살림살이를 하나둘 내다 팔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형성된 곳이 인사동 골동품 거리입니다. 결국 큰 집들을 유지하기 어려워 집까지 내놓게 되자 그동안 부를 쌓았던 일본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한옥들을 일본인이 사기 전에 당시 건양사란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정쇠권 사장님이 사들입니다. 대가댁에 큰 집을 사서 20평 정도의 도시형 한옥을 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팔았습니다. 정세권 선생은 그렇게 번 돈으로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조선물산장려회와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는 단체인 조선어 학회를 지원하신 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나는 곳에 도시 한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복궁의 서쪽 문인 영추문 쪽으로 흘러던 조선의 물길을 찾아보겠습니다.